진짜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비는 잡은 것 같아요. 변비는 잡았고, 두 번째 제가 땀 증가에 대해서 제가 이거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 부분이라서 제가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경대 병원을 두 군데를 다니는데 경대 칠곡병원의 이호웅 교수하고 경대 산덕동의 오한우 교수하고 다니는데 땀 증가에 대해서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죠? 이러니까 그건 파킨슨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길래 참 무식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땀은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파킨슨이 건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땀 때문에 여름에도 화장도 잘 못하고 옷도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통으로 원피스 안 입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낮이나 이런 원피스를 입고 있어야 편하지 딴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땀은 이거는 파킨슨 때문에 땀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낮에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대구에 낮에 돌아다니면 제가 작년에 찜박받아서 여름을 지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아예 출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한 번 나갔다가 더위를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땀 증가 이거는 정말 우리 한우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서늘하게 에어컨을 한다든지 일단은 뭐 자율신경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환경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옷도 그렇고 좀 시원한 음식을 좀 자주 먹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일단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제 최강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경우는 입 안, 목구멍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숨도 쉬어야 되고 음식도 넘어가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런 부분 목 주변을 마사지해 주는 것도 괜찮고 어제 최강수님 하신 거와도 다르게 목소리를 해서 본인이 얼마나 길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계속 훈련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음성 치료 받을 때 있는 거가 이런 방법 그다음에 그래서 이 높낮이도 자연스럽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루에 10번씩 연습을 해라 이런 진료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환우분들이 얘기하시기에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그룹을 만들어서 책 읽기 또는 성경 읽기, 시 읽기 이런 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경우도 지금 말하기 어려움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뭐 복식호흡을 한다거나 배에 힘을 준다거나 그리고 가능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입술 근육을 올리면서 또박또박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이제 나 파킨슨 환자야 그리고 목소리를 작게 하고 이거보다 이런 증상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빨리 나빠질 거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과도한 타협분비나 상심장애 이 부분은 제가 카페나 그런 얘기가 껌을 많이 씹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치아 문제도 있겠지만 꿀꺽꿀꺽 삼키는 연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거 외에도 나는 이렇게 한번 극복하거나 아니면 노력해봤다라고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최강순입니다. 저는 땀을 많이 흘려서 똑같이 이제 잠잘 때 이렇게 더워요. 무리해서 자는 것 같아요. 자다 보면 침대가 탁탁 긴져가지고 오줌 싸자는 건 그거를 한번 확인을 좀 우리 땀을 많이 흘려요. 땀 많이 흘리신 분 땀 한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듣고 좋았다는 분이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아파요. 발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파킨슨. 그래서 말소리도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그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걸 하면서 말소리가 많이 되어졌어요. 제가 말소리가 안 좋다는 걸, 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걸 내가 녹음해서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가? 내 말을 열심히 하는데 못 알아듣는, 내가 죄송한데 얘기해서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내 말을 녹음해서 들었고 내가 말을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말을 많이 연습하고 그중에서 말을 잘하려고 이렇게 이게 제가 어제 했던 그 교정을 정확하게 알고 오시는 분들은 병원 가서 확인하면 나중에 초기에도 오는 증상이 있어요. 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정말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와서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얻은 건데 제가 너무나 26년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얻어가는데 이거 잎 붙이는 거예요. 제가 장포대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같이 내가 자면서 소리 지르면 남편이 잠을 못 자요. 장포대를 하니까 그 잠을 못 자는데 이거 잎 붙이는 거를 이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거 다 붙이고 자면은 안 써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씩 얻어갔으면 이게 모임에 나와서 말을 듣고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장포대 때 오늘 사이트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요 테이블 한번 네. 안 들려요. 배터리 바꿀 때니까 목소리 크게 오잖아요. 원래 목소리가 싫습니다. 노래는 크게 하시던지. 작은 목소리 좋잖아요. 새로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좋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거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분 있었습니까? 네,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 아질렉트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그다음에 좀 무거운 것들을 들었을 때, 그때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에 감기가 느껴지면서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다 한참 서 있으면은 이제 이래 하다가 잡고 있으면 이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다운돼서 다시 최고 정상으로 올라오니까 괜찮아가 상승 올 필요까지 없다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최근에 발생된 거라 불안스럽고 당황스럽고 겁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처 방안이 뭐냐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물을 자주 먹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더 심할 거라고 물을 많이 먹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얼른 자리에 누우라고 그래요.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그게 더 빨리 회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저와 같은 증세가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있으시면 좀 참고로 함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혈압이
어쩔 때는 80에 48도 나오고 50도 나오고 70에 50 나올 때도 있고. 저도 80에 40까지 떨어져요. 근데 평상시에는 또 정상으로 나와요. 기선제를 앉을 때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뒤 현관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쿵하고 넘어져요. 거기 신발이 있어서 사람 신발 없었을 때 뭘 깨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절하듯이 넘어지는데 아직은 넘어지진 않았는데 잡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돼요. 이게 눈이 안 네,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 근데 그게 혈압이 낮은 거니까 짜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 좀 그래서 짜게 소금을 먹고 국민의 소금을 사 먹으면 그게 방법이 아니고 반찬을 많이 드셔야 돼요. 좀 짜게 먹고 반찬을 물을 많이 먹고 얼른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있으라고. 식사할 때 밥보다 반찬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심하면은 그거에 먹는 약이 호르몬제가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이름 생각 안 나요. 제가 6개월 동안 그걸 먹었거든요. 냉장 보관하는 약인데 그거 약 이름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먹으면 이제 혈압이 급속도로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처방을 아질레트를 먹으니까 아질레트가 혈압을 혈압을 그 강화시킨다고 그걸 빼더라고요.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아질레트를 빼고 먹은 지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디리션이랑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빈혈하고도 달라요. 어지러운 행동도 천천히 하라는데 쌀이 일어서거나 네, 갑자기 쌀이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반찬 많이 드세요. 저는 미련하게 소금을 타 먹었는데 그 반찬을 많이 드셔야 돼요. 너무 끝까지 하는 걸 요새는 진짜 내면적인 고민이 심해요. 너무 무서워요. 근본적인 치료약은 없다라고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심해갖고 검사하실 때 누웠다가 일어나서 혈압 3번 되죠. 묶어놓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3번 해요. 그리고 한번 딱 다운되더라고요. 네. 다시 보고 하더라고요. 3번이 다 내려가고 한 번만 될까요? 한 번만 내고. 많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는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해진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아무 예고도 뒤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는 정말 무서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피지기 이런 말 했는 거가 파킨슨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구나 아니면 약으로 우리가 약을 먹으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겠구나는 미리 알고 일어났을 때 천천히 일어난다거나 주변을 한번 살피고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습관이 요즘 대세가 이제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러다가 또 바뀌었다 그러잖아. 오히려 소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진단받기 전에 어지럼증이나 이런 그 메니에르 병도 있고 굉장히 심했었는데 무조건 짜게 먹어라. 그리고 아예 소금물을 마셔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심할 때는 아까 우리 파노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드셔야 되고 보니까 숫자도 엄청 적네요. 혈압이 그죠? 그런 경우니까 일단 알고 그렇구나라는 거, 아 이런 증상이 있구나 라고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런 증상이 또 왔구나 그럼 나 어떻게 다스리지 이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래가 없잖아. 그것보다 우리 황보 선생님 하시는 말씀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다른 테이블에서 무슨 말씀 없으실까요? 저도 직장 생활 실시할 때는 내려가지고 오후에 일을 못했어요. 최강수입니다. 저는 최저직 직장 생활을 사무소에 있을 때 오후에는 근무를 못했어요. 저혈압이라서. 그 오후 되면은 교환실에 가서 누워있었어요. 근데 이거 파킨슨병이 오고 나서부터 심하더라고요. 이제 40 이하 되면은 커피를 많이 써요. 커피나 초콜릿을 먹어주니까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길동 저혈압을 말했을 때도 내가 저혈압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을 안 쓰고 일어날 때 현기증 느끼면 그냥 바로 주저앉아버렸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초콜릿이라든가 커피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지금 고혈압 되려고 그래요.
인생 다양하면서 이게 본인이 조심하는 거거든요.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오후 되면은 커피를 한 잔 안 먹었는데 한 잔씩 마셨어요. 한 잔씩 마시고 두 잔도 마시고 이런 마셨는데 그게 도움된 것 같아요. 초콜릿도 제가 다른 걸 싫어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 떨어지 우리 뼈를 비춰서 살았으니까 슈퍼에 들어가서 초콜릿 찾아서 다 먹더라고. 본인이 땡겨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엄지친인데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대경지부를 총무를 맡게 되면서 전화를 참 많이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본의 아니게 전화를 많이 받는데, 회원들이 한우들이 초파는 초파라서 우울하고, 또 중간 5년차, 6년차 이런 분들도 우울하고, 제가 아는 분은 7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니까 나중에는 자의반, 타의반 고립되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남편하고도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나오셨는데, 그분 하는 말이 7년 동안 자기가 자기를 갖춰놓고 고립되고 나니까 그 세월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보고 총무님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 한 번씩 전화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제가 조금 힌트를 얻어서 좀 한 번씩 오셨다가 또 안 오시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전화를 한 번씩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아시다시피 16년 차 우리 대경지부에도 16년 차, 17년 차 이렇게 오래되신 분이 많은데 딱 얼굴을 보면 우울한 그게 딱 나타나요.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사람들의 특성이 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안 좋은 면을 잘 안, 체면 문화가 강하니까 잘 안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탁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그 슬픔이 이렇게 말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울감이. 그래서 저는 제일 불안한 게 우울감이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자살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고립되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호소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부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1대1 멘토링이 어떠냐. 제가 보니까 제일 효과 있는 게 비슷한 나이 또래와 연차가 비슷한 사람을 연결해 줘 보니까 그게 참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우리 왜 웃으세요? 골프 그룹에서 파크 골프 말고 그냥 골프 치는 한우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6명 중에 3분이 우리 대경지부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나오셨는데 제가 총무라고, 제가 잘 모르는 총무지만 제보가 하시는 말씀이 대경지부 와보니까 실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고 내 또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이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을 텐데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들을 제가 1대1로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감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좀 다가가야 되는지, 물론 우울감은 자기가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저는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병건 씨가 얘기한 저혈압 부분은요, 아딜레트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레포트된 게 없고 미라펙스에는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레포트가 있네요. 자료에. 저대 김진환 교수가 2주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 진료차 가서 3개월 만에 나가지고 지금 제가 먹는 것이 미라백스 아침에 서방금 2.5, 그 다음에 아질레트 1mm 두 가지만 먹거든요. 근데 이제 처방은 명도파 125를 3번 먹게 해줬고 미라백스를 아침에 서방금 2.5에다가 점심에 1mm 그렇게 먹게 했는데 다 안 먹고 아침에 미라백스 서방금 1.5하고 아질레트 1mm만 먹었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김진환 교수가 아질레트 때문에 저혈압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미라백스만 지금 있는 거고. 의사는 마도파, 명도파나 마도파를 지금 계속 복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 그 자료 약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금 뺀 아질레트는 고혈압은 발생할 수 있어도 저혈압을 발생할 때는 레포트가 없고 미라백스는 저혈압을 유발한다는 레포트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됐네요. 네. 처방해주니 반대로 됐어요. 저한테는.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같이 지금 약 공부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이제 얼마 처음 모임을 갔는데 후배가 그 커피숍에서 그 팥빙수를 시켰어요. 근데 팥빙수를 먹는데 이렇게 먹어요. 떠갖고 이렇게 먹어요. 왜 그러냐? 남들은 다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데 그 친구는 빨리 안 먹더라고.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한 300 정도 먹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며칠 먹고 안 먹고 그런 식인데 입을 벌어서 먹고 싶은데 그 동작이 안 되니까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나도 그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을 먹어라. 그 옆에 계신 분이 약을 좀 먹어보라 그래서 약을 주니까 좀 나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약을 많이 안 먹었었거든요. 저도 여기 계시지만 지부장님 약을 안 드셔가지고 나 똑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약을 안 먹고 많이 버텼어요. 한 2년 3개월 정도 안 먹어보고 25까지 줄여보기로 내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약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서 갖고 있다 보니까 선뜻 그거를 좀 약을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쪽에 좀 저도 많이 깼는데 좀 그런 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목디스크도 있고 그러는데 몸도 이래요. 경직돼가지고 이노래 약을 안 먹어요. 그날 모임 와서도 또 지금까지 걸어가겠다고 운동하겠다고 또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너무 약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알려주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아질레트 찾아보니까 혈관계 이상에서 흔하게 기립성사 있긴 있어요. 아질레트 부분이 흔하게 기립성사 나오거든요. 혈관계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위장관에서 변비도 흔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에 모든 증상이 다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사람마다 다르게 이 깨알 같은 증상 부작용 중에 나는 아질레트 먹어도 그런 일 없는데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다르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우울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가능하면 햇빛을 많이 쬐고 대인관계 그게 진짜 중요한데 파킨슨 환자분들이 외출하기를 꺼려하고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꺼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우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일단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햇빛을 쏘이고 이렇게 혼자서라도 산책하고 바깥을 자연을 이렇게 살피면서 진짜 지나가는 뭐 작은 벌레들 아니면 작은 풀을 보고도 어떤 감동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환우분들을 가능하면 이제 아까 1대1 멘토나 이런 것처럼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좀 리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근력이 이제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단백질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백질을 일단 먹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어깨 부분, 발 부종, 이제 제가 이제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희 애가 와서 등을 탁 치고 가요. 저도 모르게 이러고 약 기운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바로 서기가 힘드니까 굵은 상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 부종은 약부작용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한다 그러면서 많이 걸으시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혈관이 돌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발 부종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신발씀. 제가요. 주인님인데요. 제가 기립성사랑으로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간뼈가 1번, 2번이 나가고 3, 4, 5번 부러졌었어요. 나가고가 부러진 것은 차이가 나가는 거 살짝 크게 갔다가 듣고 3, 4번 많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게 한 이틀 있다가 잡혀간 거였어요. 경리만 한 했었죠. 할수록 더 힘들어요. 네, 근데 가서도 힘들어진 건 아닌데요. 순간적으로 뼈가 이렇게 겨드랑이 뚫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누르고서만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병원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가서 초음파로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3, 4, 5번이 나가서 한 몇 주를 벗어난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아주 백수를 먹다가 아직 한 번 먹다가 작년인가 한 번 먹고 넘어져서 그때는 그냥 금만 갔었어요. 그래서 장범식 교수님이 아직은 빼고 에크피나를 가지고 에크피나를요. 에크피나 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괜찮았는데 아침에 하나 먹잖아요. 그때였다가 일어났는데 생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넘어졌는데 땅을 짚으면서 이렇게 딱 넘어졌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그거였어요. 지금은 붙었을까요? 지금 붙었겠죠 뭐. 병원에 검사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직성 저혈압이 있거든요. 평생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에키피나르산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부작용이 좀 에키피나가 심하더라고요. 아즈레트 먹고 기혈성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나 현기증이 생기시는 경우 굳이 이제 그 아즈레트를 먹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반을 잘라요. 반을 잘라서 반을 먹어요. 저는 반을 먹고 내 몸에 좋은 다음에 네? 에키피나를 반을 잘랐어요. 아즈레트 같은 경우 아즈레트. 네, 에피피나를 물었어요. 에피피나를 내가 한번 먹어보다 싶다가 포기해가지고 저는 두통 때문에 포기를 했거든요. 에피피나는 네, 아즈레트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반 잘라서 반을 복용해서 내 몸에 적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를 먹게 돼요. 아질레트도 용량이 따로따로 되죠. 예, 0.5ml 있고 1ml 있어요. 네. 그러면 1mm로 처방해달라고 되지. 0.5로 해달라도 되고요. 이 집에 있는 거 드실 거면은 1ml짜리 반 자르면 돼요. 0.5를 먹었는데도 있어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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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모든 약에 현기증이나 그 어지럼증, 그 기립성 재량 그 증상이 좀 나타날 거예요. 내부도파든지 그 휴현제든지 그런 마오백제제 같은 것도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한낮 정오 햇볕 뜨거울 때 그때 딱 저기 움직이시는 거 좀 피하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 저희 좀 조심해서 좀 살살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위에 옆에 뭐 집을 게 있으면 그걸 짚고 일어나는 것도 좋고요. 평상시에 조심하시는 게 훈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냥 앉았다 일어나시거나 소파에서 일어나시거나 그런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일어나시지 말고 뭔가 짚고 생각하시고 화장실 같은 데서도 턱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화장실 욕조를 없앴어요. 욕조를 뜯어냈어요. 욕조를 뜯어내면 그냥 샤워실을 탁탁하게 사는 거죠. 저 딱 봤는데 정우석 교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욕조 없애라고. 거기서 제일 많이 넘어진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 보면 이제 목욕탕 앞에, 침대 앞에 이런 데 손잡이 있어요. 손잡이를. 그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 극장은 스트레칭하기도 참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그거 잡을 시간 아직 있어요. 그 순간 그럼 이제 엎드려서 일어날 때가 이런 거 때문에요. 주로 서서 다닐 때는 그거 잡고 평소에 아주 잡을 게 있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제가 세고 한 10개 정도 달려있어요. 목욕탕이나 침대 앞에.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저렇게 달려있어 지저분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잘못 넘어져가지고 뭐 얼굴에 뼈도 부러지고 얼굴뼈도 한번 되고 뭐 그런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불면증 얘기해 주세요. 불면증 얘기해 주세요. 목을 그냥 엎치를 자려고 심리대 나 가만히 안 자고 오면 자고 그게 제일 좋은 저도 불면증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1시든 2시든 3시든 그리고 또 자고 이제 낮에 쪽잠 자고 그러니까 이제 자려고 누우면 한 실컷 잤다 싶은데 한 10분 지나가고 또 실컷 잤나 근데 아침인가 보다 시계 보면 아직도 뭐 새벽 1시, 2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앉았다가 안 자요, 안 자고 그냥 토할 때 통증이 올라와요. 정말 되게 힘들 때. 그러면 그때 가서 살짝 엎드리면 잠이 자거나 또 저는 그 컴퓨터 앞에는 오래 앉아 있는데 그 책만 보면 잠이 와요. 그래서 책을 펼쳐놓고 보다가 자거나 아니면 요즘은 책 읽어주는 그런 그 유튜브가 많으니까 저 책을 내가 읽는다 생각하고 스트레칭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야지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디까지 들었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불면증이라는 생각은 전 안 하고 잠이 안 오면 뭘 듣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그리고 뭐 스트레칭이 흉내를 내는 거죠. 다리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 것 같아요. 잠 자야지라고 수면 그런 환경을 취해놓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 끄고 눈 감고 누우면 그 세상의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그 벽이나 지붕도 움직이는 것 같고 전기도 미세한 전기 흐름 소리까지도 다 들리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러고 누워있더니 그냥 일어나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 켜놓고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 들었다가는 불을 이제 끌어 일어나기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불 끄고 유튜브 이제 최근에 이제 방법이
유튜브 틀어놓고 불 끄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스트레칭하면서 처음에는 집중해서 들어요. 듣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이게 불면증이다 생각 안 하고 자고 그 대신에 이제 낮에나 이럴 때는 잠깐씩 이렇게 앉아서 졸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해결해요. 꼭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누가 물으면 내일 출근하세요? 내일 큰일이 있으세요? 없으면 뭐 그냥 내일 낮에 주무세요.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내일 큰일이 있거나 뭐 준비해서 꼭 자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약 먹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제 병 관리는 저는 그냥 한다는 주의라서 그래도 이제 이런 근거 자료를 한 번씩 찾아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간호대학교 학생들이 간호학, 파킨슨 환자들을 어떻게 간호할까 하는 그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자료가 학술지인데 유료였어요. 되게 비싼 건 아니고 몇 천 원 주고 다운받았는 자료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다 아는 거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에서 자세, 보행, 운동, 언어, 자율신경계, 심리사회적 사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증상이라고 그 전에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여기 옮겼거든요. 이제 간호사 그 파킨슨 환자를 간호하는 그 간호사들이 공부하면서 파킨슨병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체간이 부부정하다 이게 체간이 등 이걸 말하는 것 같고요. 손가락 외전, 굴곡이나 손목이 경미하게 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분 정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걷고 질질끔, 갑작스런 정지가 어려움, 또 운동 부분에 가니까 제가 영어를 그냥 통과할게요. 표정 없는 얼굴, 저작은 씹는 거잖아요. 씹고 연하 삼키는 게 곤란. 밤에 침을 흘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밤에 침을 흘린다. 엎드려 자거나 이렇게. 그 얘기예요. 저는 자고 나면 베개가 흥건할 때가 있다. 그게 그 소리구나. 왜 밤에 침을 흘리지라고. 피로하다, 침대에 드나들기 힘들다, 걸을 때 팔을 흔들지 않는다, 소서정은 이렇게 작게 쓴다는 거고,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간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따라해요. 파킨슨 환자들은 앵무새처럼 막 따라 말하기. 따라서 말을 해야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말을 하면은 내 말이 공중에서 퍼져버려요. 끝에까지 말이 안 가요. 앵무새 하면은 앵무새 해서 말이 공중에서 퍼져버려요. 아니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엄마 커피 마실래? 라고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커피 마실래? 라고 하면은 커피 마시자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 얼른 빨리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빨리 그 상황에 맞는 언어가 빨리 안 나오니까 앞 사람이 한 말 따라하면서 되묻는 거죠. 이제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진짜 공중에서 말이 퍼져버려요. 끝까지 안 가고 이게 힘이 딸려서 공중에서 말이 퍼져버리니까 못 알아들어요. 끝에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 언어가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인지적인 것 중에 가장 고수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가 내경색으로 지금 요양병원에 10년 계시는데 보니까 언어가 된다는 거는 이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단위의 그 고급인데 우리가 자꾸 저도 그걸 요즘 느끼는데 조금 인지가 우리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풍성하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어휘라든지 어휘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쉬운 게 다른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을 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아키네시아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운동 불능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무운동 이런 거 아키네시아가.
운동 블록으로 돼 있어요. 네, 부동성 이런 거. 어. 의학사진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건 저희가 단톡방에 조금 더 공부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과잉 운동 블록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거를 의학용어로 그걸 했는데 운동불능 무운동 운동이 없다는 거 없을 문자에 운동 그다음 운동불능 그런 일종의 동결하고도 다른 운동부정 문육으로 되어 있었고 몸이 얼어붙는 것도 있고 그런 일종의 동결하고 동결하고. 네. 그러니까 말 더듬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약 기운이 없을 때 표현하기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기가 얼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했는 말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불수의적 문장 반복.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의도 없이 말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자율신경계 우리 아까 여러 가지 했는 거에서 지루증이 피부병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안면성조 피부 질감 변화, 안검경련, 눈이 바들바들 떨린다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사회적 활동 부분이니까 여기에 난 아니야, 난 저거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심리사회적 사정, 이 상태가 난 이런 증상 없어, 난 이런 거 없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 편집증이 무슨 말이에요? 편집한다는 거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환경이나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 편한 대로 기억을 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자도 그래요. 똑같이 보냈는데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읽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8가지, 줄이 지금 8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해당되는 것 같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화낸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마음 관리를 했다. 내 나름 마음 관리를 해서 화를 안 냈다라고 하는데 저희 애들이 보면 엄마 왜 화를 내? 나 화내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약기운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얼굴에 힘이 들어가서 화를 낸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전문 서적이라 의사들이 기록했는 것과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옮겨봤고요. 거기 수면 장애가 네. 자면서 꿈을 꾸고 나름 우리 막 치우고 그렇죠. 렘 수면 장애 대표적인 게 렘 수면 장애. 그 렘 수면 장애로 들어가면 이제 제가 좀 심각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녹음을 해놓고 자기도 해요. 아예 녹음기를 해놓고 잘 때도 있고 이제 차후에는 녹화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본인이 이를 깨어나고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제 아는 분은 노래 수면 장애에 있어서 제 아는 분은 명절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자게 되는데 사다가 햄스터가 막 돌아다니더래요. 꿈에 그래서 햄스터 잡는다고 막 시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너 병원에 가봐라 이래가지고 파킨슨을 알게 됐다. 렘 수면 장애가 먼저 왔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내가 자다가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 누구를 때린다 이러면 파킨슨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가 85세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몇 년 동안 밤마다 호랑이 등에 타고 호랑이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상태를 몇 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87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3년, 4년 전부터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고 엄마도 밤을 따로 쓰시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 이제 파킨슨 병원을 안 가시는 분이니까 파킨슨 진단 받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증상이 파킨슨 증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80대니까 노인들한테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파킨슨병 같아요. 저기는 수면장애에서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이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면이 아닌 상태에서도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나요? 파킨슨 증상으로? 약부작용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수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환우 씨인데 한 13년 정도 되셨대요. 근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70이 좀 안 되셨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눈동자도 이상하신데 그분이 지금도 괴물들하고 싸우고 있대요.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괴물들하고 싸우고 자다가 막 유리도 깨고 막 거울도 치고 막 약을 드시고 계신 거죠. 약을 드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약을 과하게 먹다가 보면 그게 이제 일종의 환시, 환각 그렇게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는데 남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저기에 뭐 원숭이가 매달려서 장난질을 친다. 또 아니면 장롱 안에 뭐 엄마가 앉아있다. 또 어떤 분은 식탁을 차리는데 돌아가신 분이 밥 먹으러 와서 앉아있다. 이렇게 하고 막 혼자서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는 약부작용일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런 약간 인지장애 쪽이 먼저 왔으면 루이소트 치매라 해가지고 파킨슨하고 또 다른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약 상태를 한번 이제 점검했을 때 과하게 그러면 이제 약으로 인한 증상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24시간이 항상 그렇대요. 자기는 괴물하고 계속 지금도 대화를 하고 싸우고 있다고 겁을 먹으면서도 저녁 때 만났는데 저기 의사분 원장님 하신 분이 이제 환우분이 한 분 계세요. 아시겠지만 그분하고 이제 셋이서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도 괴물하고 싸우고 있다. 아까 향남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분 약 하루에 드시는 양을 좀 줄여보라고 권합니다. 약이 많이 먹으면 생각지도 않은 이상 반응을 하는 경우가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가끔 하는데 제 전화를 저한테 전화도 와요. 근데 이분이 누구한테 전화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전화를 하면 저장이 돼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텐데 제가 전화를 해도 누군지를 모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원장님을 찾아요. 원장님이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평상시 이렇게 그 식사를 할 때 봤는데 멀쩡해 보셔요. 그냥. 대화를 안 하면 아니면 다른 혼자만 사람들이 있을 때 계속 혼자만 일하다가 최근에 만나시는데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파킨슨 환자들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아까 하나님께서 쉽게 화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꼭 같이 함께하는 사람은 느껴지냐면요. 지금 여기서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을 할 때, 내가 편한 말을 하고 즐거운 말을 할 때는 얼굴 표정이 밝게 나타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어떤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얼굴이 더 인상이 굳어지면서 불편한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말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말을 좀 늦게 하고 항상 나는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화를 낼 표현을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집사람한테 저도 이제 아까 항상님이 하시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화를 안 냈다고 해요. 그럼 제가 화냈다고 반응을 하면 오히려 제 표현에 더 화를 내요. 그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화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기 감정 다스리자라는 그런
그와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파킨슨 증상으로 이렇게 딱 도착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얼굴 근육이 묻어 있으니까 표현할 때는 조금 얼굴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너 화났니?라는 얘기를 하고 내서 이제 얼굴 표정을 좀 가다듬으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울증에 관해서 누가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저기 파킨슨 환자 실제 우울증도 받아들여요.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약이 없었지 아무리 해봤자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울증 환자는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잘한다 해도 가서 말해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 환자한테 가서 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우울증을 알았을 때 내가 한 시간 담을 쌓아요. 다 바깥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 우울증 환자는 바깥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담을 쌓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내가 우울증이라고 피만하는 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우울증 환자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이 느끼고 그게 본인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았던 담벼락을 하나도 그 구멍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늘이 오므라는 개구리처럼 그만큼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이 그 빛이 강해요. 강해서 그 빛을 이렇게 찍어갈 그 강한 빛을 보내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시게 다시.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우울증. 죽고 싶은 생각은 죽음까지 가는 것이라서 그 사람 어디 가서 상담할 때 그냥 뭐 약이 얼굴도 주고 뭐가 얼굴도 주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더 있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담을 시험을 했잖아요. 상담을 보고 받아주잖아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환자가 되어줄게요. 제가 한 말씀 저 심정을 좀 얘기할게요. 지금 쉽게 화내, 급격한 기분 전환, 인지장애 뭐 이렇게 우울증 이렇게 나왔는데요. 좀 남았어요? 김민건 일로 와.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짚어줬어요. 그래서 근데 또 더 20살 정도 나이 차는 저기가 단톡에다가 환우가 환우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기 퇴행성 뇌질환이라 잘 토라지고 삐지고. 근데 저는 우리가 같이 지금 싫다고 해서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남아있기도 좀 뭐하고 뭐 지적만 하면 잘못됐다가 아쉬움을 얘기하고 바로 댓글 들어오고 쌍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파킨슨 환자 연도가 심해지면 자기의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잘못된 점을 얘기하면 그걸 수긍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댓글을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운동하고 심리적인 게 중요한데 저는 심리적인 거에서는 지금 인지장애가 조금 있다는 느낌을 받고 반응이 조금 지연된다는 두 개에는 제가 해당이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일반적인 생활이 저는 그 현실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외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전거를 탈 때 내가 환우라고 생각하면 일반 농민들하고 타지를 못하거든요. 그럴 때 나는 환우라는 거 버리고 잊고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서적인 취향이나 그런 걸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하고 올 때는 그냥 환우를 잊어버립니다. 제가 뭐 몇 년 전에 뭐 어땠고 내가 몸이 안 좋았고 뭐 이런 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사님은 혼자 하시잖아요.
예? 혼자 운동 자전거를 타시잖아요. 아니에요. 동호인들하고 같이 삽니다. 10명, 막 20명. 아니 근데 우리 하는더라고 하니까 남의 그 정상인들이 일처리가 엄청 따가워요. 아, 저는 정상인들하고 같이 타죠. 저 아니 혼자. 근데 골프를 치는데 왜 저렇게 연세가 심한 분들을 같이 모시고 왔냐. 오히려 나무랜다고 저희들을. 저렇게 있으면 집에 계셔야지. 왜 저분들이 탈 수 있는데 다치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분들이 알고 좀 쉬어주고 좀 나머지가 한 타임 쉬어줘야 되는데 운동을 끝까지 하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2달 됐는데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불편하면 감수하고 해도 되는데 전혀 걸음을 못 보고 동거리에 동결 딱 서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뒤에서는 눈초리가 엄청 따갑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환우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같이 있으면서도 저는 지금 제가 파킨슨 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가 파킨슨 하는 10년 차인데 11년 차인데 2013년 6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있으면서도 동계리 온 분이나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모르니까 참 그런 데 날마다 많더라고요. 저도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줘야 안 도와주면 단톡에다가 안 도와줬다고 자기 골프를 연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파킨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생성이 내지라니 그러니까 저희 광주에 전용구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의 전용구장을 쓰는 구장이. 그 구장이 있기 전에 일반 광주는 장애인만 쓰는 구장이 있고 일반인이 쓰는 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쓰는 구장에 저는 보호자라고 하니까 오면 바로 일반인들 시각에 항의를 합니다. 왜 당신들 저 영주에 장애인 골프장에 가서 하지 여기 와서 하느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을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벌써 앞에 2월 한 홀에 기어있을 경우도 있고 또 간혹 그러니까 걷기가 힘드시면 우리 전용구장에 같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은 한 2월 가다 불편하면 쉬셔야 되는데 제가 같이 따라와요. 예, 쉬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용구장에서 그 일반인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오후에만 우리가 하고 오전에는 일반인한테 양보를 우리가 환호가 쓰고 오전에 양보를 했는데 이제 민원을 아주 넣어서 그래서 우리 환호분들이 자신들을 잘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대회 일반인 대회를 저는 이제 장애인 체육회도 활동을 하고 일반인 체육회도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활동을 하는데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저희들보다 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운동을 함께 섞어서 하면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 대회에 나가면 바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권위에 그 항의하는 사람 인권위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이제 서로 조심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환우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자신을 잘 모르니까.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 제가 당구장을 정상인들 당구를 쳐요. 남들은 하나 둘 셋 딱 치는데 나는 뒤에서 환장하는 거야. 이걸 따지는 분들이 저 아저씨 언제 치나 계속 여기 있어. 아니 저기 골프도 근데 내가 의식을 하는데 저는 골프도 못 치고 계속 해서 치면 여기 나가. 이제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파킨슨 환자 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골프 치다 보면 쳐다보고 쓰러질까? 안 넘어질까? 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골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집중이 안 돼서. 당구 숙소 중인데 뒤에서 향아 이거 몇 시까지? 11시까지. 11시까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거가 이게 이제 우리가 환자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봤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 관리, 감정 관리
그걸 한번 하자. 진짜 그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카페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는 연차가 되더라도 저렇게 안 돼 가도록 내 눈에 보이게 내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인지장애나 치매 환자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치매 환자로 등극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파킨슨 약으로 인한 인지장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경계선에 갔을지 지금 잠잠을 못하겠고 그런 것 때문에 치매 환자, 인지장애가 있다면 파킨슨 모든 파킨슨 환자가 그 가능성이 크고 그게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는 감정 관리 잘하자. 감정 관리 잘하자고. 이제 그게 지금 우리 럭키님이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럭키님은 그게 눈에 다 보이는데 그분들은 안 보이고 그렇다고 럭키님이 쏙 빠져나오기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럭키님이 마음 관리를 하시면서 내가 그분 상처받은 일인데 좀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좀 내가 보고 속상하거든요. 알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걸 보였냐고 저거는 눈에 그게 보였냐고. 그러니까 황보 선생님이 이럴 경우에 럭키님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요? 일단 우리 환우들에 대한 그 측은히 없는 마음, 동정적인 마음,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들이 대화하는 거를 잠깐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격려와 이렇게 지지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좀 틀어지기 시작했냐면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냐면 약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약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건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서로에 대해서 상처 입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이 그거잖아요. 지지와 격려. 그런데 어드바이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속이 필요해요. 어떤 약속이 필요하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어떤 지지와 어드바이스를 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아까 우리 백석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문자가 느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정말 좋았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저를 위하시는 마음도 느껴지고 그리고 지혜도 얻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움을 이렇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늘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셨겠네요. 누구도 한 말씀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늘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주 답답하셨겠어요. 그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이게 풀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황보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하다가 보면 뭔가 정답을 알려주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어찌 보면 얄팍한 거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런 또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만 읽어줘도 당신 참 힘들겠다 답답하겠다 이걸만 읽어줘도 본인이 약을 찾아서 또는 약을 어떻게 먹지 하고 눈이 트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능이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다른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기 좋은데 너는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너도 답답하겠지만 한번 그 사람이 깨어나서 자기 감정도 들여다보고 본인 스스로 내 상태를 파악을 해야
내 몸 상태, 내 체질 상태, 나의 그동안의 파킨슨 외의 질병의 상태, 그런 다양한 것을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지를 깨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제가 봤을 때는 치료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환자도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터치 도와주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한테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그거는 제가 늘 어제 첫날에도 말씀드린 거가, 제가 처음에 했던 거가 그냥 좋은 자, 진짜 좋은 해주는 사람으로 끝을 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좋은 자라기보다는 그냥 동행하고 그분 자체가 깨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우울의 그 기본 감정이 분노와 좌절의 경험에서 나왔는 게 우울이라고 제가 이제 그 이론상으로는 배웠는데, 저 또한 자라면서 좌절도 엄청 했고, 그 좌절 과정에서 분노를 퍼뜨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나 자신을 학대하는 걸 수도 있고 바깥으로 대화하는 못해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은 환자니까 환자를 만나서 나는 조금 한 발자국 나온 듯한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그나마 살짝도 그 우울의 늪에서 빠지려고 요만큼 나왔으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이제 손잡아서 같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어쨌든 기본 증상 파킨슨병은 어떻다라는 걸 알고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은 어쩐지 당신의 기본적인 증상이나 그동안의 파킨슨 외에 뭐 다른 일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본인 스스로 깨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도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안정시, 진전, 경직, 운동 완만, 이거는 이제 아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경직 부분을 보니까 가로사는 근육 경직이나 사지에 수동 운동 시 저항이 있는지 사정한다. 안면 근육 경직, 안면 운동의 결여, 고정된 시선 등으로 표정 없는 얼굴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멍 때린다고 하나 그러고 있으면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무서워 눈 풀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파킨슨 증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세 불안정해서 그 소선성, 반조로 목소리, 기타 증상, 아까 먼저 기본에 나왔던 것들이 다른 사람이 말한 단어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풀어서 지금 나온 거고요. 이거는 여기 뒤에 거는 마지막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파킨슨병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파일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싶어서 일부 옮겨왔는데, 영양학적 관리 해가지고 이게 그 한의학적인 소견에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장이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저단백질 식이는 체중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으며, 다만 레보도파의 온오프 증상이 심한 등 운동 합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오전에 단백질의 15%, 저녁에 나머지 85%를 섭취하게 하는 단백식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한다라는 얘기는 저도 그 파일에서 처음 봐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분배에 대해서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권유한다. 또한 식사 후 30분, 45분이 경과하고 어느 정도 위가 비어진 이후에 레보도파 제제를 복용하거나 공복에 복용하고 권장한다. 그리고 근거는 부족하지만 변비의 예방을 위해 식이섬유 등을 섭취하거나 낙상해야 골절 및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 B 보조제를 투여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거는 부족하지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비타민 D 보조제, 그러니까 칼슘제나 비타민 D는 필요하다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양학적 관리 여기에서 단백 11을 오전, 오후, 그러니까 오전이 낮 시간 동안 활동을 하니까 약 흡수랑 관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에 관한 관리. 그래서 보니까 태극권은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고 낙상을 예방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기립성 저혈압도 나왔지만 항상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 중심 잡으려고 애를 안 쓰고 넘어질 것 같으면 주저앉는 연습을 저는 저 혼자 했거든요. 옆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주저앉는 연습 오히려 그래서 버티다가 더 큰 사고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제 나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다른 자료에서는 못 봤는데 지금 이게 한의학적인 거에서 첫 번째 영양이고 두 번째가 운동이고 세 번째를 연화장애나 언어기능장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세 가지로 지금 파트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언어장애 및 연화장애, 침 흘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환자의 경우 언어 치료를 제공하도록 권한다. 그 외에 다른 거 이제 기본적으로 영양관리, 운동, 그리고 연화장애, 언어기능에 대한 준비. 한의학 쪽에서 이제 하는 게 비공화도 태극권이죠. 태극권은 우리 황보 선생님이 태극권 시범을 해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기공 부분, 이렇게 기공은 이제 몸의 기혈순환하고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고, 태극권.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파일 만들었는 거는 간호사들의 파킨슨병에 대한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에 대한 심서를 본인들 나름대로 만든 것 중에서 일부 뽑았고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파킨슨병에 대한 자료도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태극권은 제가 한번 하려고 하니까 저는 한쪽 다리로 중심 잡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황보 선생님이 자신 있게 한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탱커는 나중에 해드려요. 지금요? 지금 하셔도 지금 하시고 10시 반이니까 네. 11시 돼서 밥 먹으러 가. 잠깐만요. 뭐 하나 빠뜨리면 황보 선생님 잠깐만요. 네. 뭐 하나 준비하시는 말씀. 리리 김수민님이 나름 사실 제가 좀 준비 좀 하고 얘기를 좀 대책법이라기보다는 보완 파킨슨병에 뭐가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나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리 김수민님한테 부탁을 드려놨어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한 방법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좀 괜찮았더라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거 해봤다 이 정도지,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뭘 권한받거나 이렇게 하기도 좀 어줍다는 거고요. 하지만 저의 경험을 참고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신만의 어떤 치료법을 한번 정립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해본 방법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이상한 사입이다 이렇게 터부시할 것만 아니고 나한테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경제적이거나 너무 시도하기 어려운 것만 아니면 뭐 비윤리적이라거나 이런 것 아니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참고사항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먼저 제 약 먹는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번 주부터는 좀 안 좋았어요. 지난주까지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호프 때에 힘든 증상이 평소보다 좀 괜찮네, 좀 버티기가 좀 낫네 이럴 상태였는데 지난주까지 제가 하루에 얼마를 먹었냐면 명도파를 75씩 하루 3번 먹고 밤에 저녁에 미라프 0.375를 먹고 그래서 하루에 레보도파 양은 225였고 등가 용량으로 합하면 262.5를 먹었었거든요. 그러고도 지난주까지는 꽤 잘 버텼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게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요일부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어제 어기네님이 한 주일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이런 약이라든지 하루 이런 일과를 갖다가 모두 기록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정받고 나서부터 그때 일기처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일기처럼 간단하게 적었었지만 2020년 12월부터는 아예 엑셀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거를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가 수면 시간, 깊은 수면은 몇 시간 몇 분, 얕은 수면은 몇 시간 몇 분, 렘 수면은 몇 시간 몇 분, 제가 이 워치를 타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운동 이외에 뭐 대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걸음수, 심박수, 혈압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을 먹은 시간과 약 먹은 지 몇 분 후에 약이 발현되고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소진되는지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먹은 레보도파 양과 등가 용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하루에 온 타임이 얼마쯤 되는지 이거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먹은 음식과 그리고 대소변까지도 기록을 해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먹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변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체질이 소음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저 같은 체질은 대변을 매일 보는 게 오히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씩 보더라도 힘들지 않으면 그게 좀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개운하게 변을 받느냐 이런 것도 좀 잘 기록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3년 가까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뭐 요즘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약을 언제부터 늘렸더라, 언제부터 줄였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요일부터 좀 약 시간이 별로 안 좋고 오프타임 때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만히 이제 기록을 뒤져보니까 제가 마오리를 끊은 지가 한 보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마오리를 먹고 있는 게 이제 소진이 다 되었구나, 몸에 쌓였던 게 그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다시 마오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오리를 왜 끊었었어요? 마오리를 끊은 이유가 마오리나 효연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레보도파의 지속 시간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먹으면 마오리는 사실은 아질레크보다 저한테 훨씬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질레크는 저한테 좀 부작용이 많았는데 마오리가 제일 잘 드는 편인데 불면증을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약을 좀 심플하게 먹고 싶기 때문에 레보도파만으로 유지가 된다면 레보도파로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효연제나 마오리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한 지난달부터는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리를 끊어봤고 아질렉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질렉트 부작용은 저는 감기가 더 심해졌어요. 몸이 뻣뻣해졌어요. 예. 처음에는 아질렉트 부작용인 줄 몰랐죠. 근데 끊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마오리를 끊고 나서
보름 좀 지나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름 좀 지나니까 그동안 사실은 그전에도 제가 사실 끊었다가 다시 먹었다 이랬기 때문에 감이 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짐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마법을 다시 먹기 시작하고 사실 여기 오느라고 또 양도 좀 늘렸어요. 어제는 평소 먹던 양보다 120으로 더 먹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약을 늘렸다고 해서 한꺼번에 늘 확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다행히 약 발현 시간은 그렇게 뭐 길어지거나 하진 않고 한 30분에서 40분 내외로 발현이 되는데 평소에는 아침에 집에 그냥 있을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되면 아침에는 올라오거든요. 어제는 제가 밤을 한숨도 거의 못 잤어요. 한 30분 잤나? 근데 오늘 아침에 약 먹고 한 30분 만에 약이 마련되는 거 보면 그동안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왔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쨌든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해온 대체법들의 종류들이 그 향남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정리를 해본 게 있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은 지기통법이라는 거 하고 힐링툴 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힐링툴 제품들을 사용해 봤었고요. 그 이외에 뭐 CST 두개천골요법이나 생체전기 치유나 뭐 에너지 테라피나 뭐 그다음에 3H 시합 침대나 KSNS라는 것도 있습니다. 발 주변에 근육을 신경을 만져주는 거요. 뭐 이런 거, 어싱 매트 이런 거, CBD 오일 이런 거 막 해보고 그다음에 먹어보고 그 이외에 뭐 영양제들도 먹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힐링툴 카페 제품이에요. 또 세퍼라는 기구와 그 다음에 제피게이터, 그 다음에 뭐 공간 정화기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 저는 사실 거기 거의 매니아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혹해서 사는 편이에요. 원래는 좀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서 안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피부에 붙이는 작은 칩 하나 사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사다 보니까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카페 글들을 읽다 보니까 한 개씩 사게 되고 지금은 그래서 글이 나오는 것들을 새 제품 나올 때마다 자꾸 혹해서 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뭐 대체 그런 치료법들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저한테 감당할 만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파킨슨 증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뭐 강직이 좋아지더라, 또는 뭐 떨림이 좋아지더라, 또는 소동이 좋아지더라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됐다면 뭐 그런 증상들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냥 파킨슨 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상태, 원래 상태를 돌아가게 해주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파킨슨 약을 많이 안 먹고도 약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은 되어주지 않는, 약간의 도움은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짐작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뭐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본 느낌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약을 끊었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이만큼 배울 수 있는 거는 그 오프 상태가 힘든 거를 약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은 되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짐작하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8년차인데 225를 드시는데 5년차일 때는 얼마나 드셨는지? 그때도 비슷했어요. 225, 275, 뭐 300. 제가 제일 최고 많이 먹은 거는 사실 싱가포르 지난번 그 피치푸피나크라는 작년 겨울에 그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그때부터 동결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약이 좀 더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씩 줄인 상태였는데 가장 많이 먹었던 거는 지난 4월 달쯤에 레보도파 450까지 먹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조금씩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5년 차일 때도 한 250에서 350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그 정도였고, 효연제도 사실은 저는 효연제에 대한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효연제를 많이 늘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효연제도 완전히 끊었다가 또 조금씩 늘려봤다가 제 상태에 따라서 몇 달간에 걸쳐서 서서히 늘려봤다가 서서히 줄여봤다가 그렇게 합니다. 마오비역제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오비를 먹어봤다가 에피피나를 먹어봤다가 하면서 한 몇 달 먹어봤다가 또 한 몇 달 끊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힐링툴 카페를 한번 찾아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고, 저도 그거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냥 아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쌓인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냥 한번 들어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한번 둘러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게 온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연의 힘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소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치병의 기본을 3가지로 잡는데 약이나 음식이나 식품 이런 것들을 통한 화학적 치병하고 마사지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물리적 치병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 치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3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화학적 치병을 위해서는 제일 기본이 약이라고 생각해요. 파킨슨 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리적 치병을 가장 기본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좀 더 얹어줘야 약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점을 두고 이제 제가 화학적 치병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뜨거운 소금차 마시기거든요. 아까 소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어떤 사람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짜게 먹어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금이 가장 기본 인체의 가장 필수 미네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질환들이 몸이 차갑게 굳어서 기혈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저체온에서 벗어나야 되고 만성 탈수에서 벗어나야 되고 순환장애를 이겨낼 수 있어야 어떤 건강의 기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먹는 파킨슨 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저체온이나 만성 탈수나 영분 부족 이게 바로 순환장애입니다. 그래서 왜 소금이 필요하느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그 지인기통법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오래전 자료를 한 3년 전 자료예요.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트륨이 위산의 주재료이고 미네랄의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에 교란이 생기기도 하고 현대인들이 소금을 무조건 제한을 하는데 요즘 현대 와서는 사실 당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설탕과 소금의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이 불하면 소금이 1은 있어야 되는데 설탕은 점점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금은 제한을 하니까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금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밸런스가 깨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성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물을 그냥 마신다고 해서 몸에 다 흡수가 되지가 않거든요. 세포 안에 그 수분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마신다고 해서 그게 우리 그냥 식도를 통과해가지고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린다면 그 물을 안 마셔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이 우리 세포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가 지인기통법이라는 이벤트에서 배운 바로는 아침에 소금 양치를 합니다. 굵은 소금으로 하면은 이빨이 상하기 쉬우니까 가느다란 소금으로 좋은 소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금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소금차를 마시 뜨소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뜨거운 소금차를 마셔야 되느냐? 한 500ml 정도의 뜨거운 물에다 팔팔 끓여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를 합니다. 한 0.4에서 0.5%의 농도라고 하거든요. 소금은 좋은 소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몸속에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용융소금, 밑소금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죽염도 해봤고 약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거는 좀 비싼 소금을 씁니다. 그 몸에 좋다고. 근데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몸을 산성화시킨다고 해요. 그 이외에는 좀 좋다고 알려진 소금들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소금차를 왜 마시느냐 하면 뜨거우니까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홀짝홀짝 마시니까 천천히 마시면서 세포 안에 수분을 촉촉하게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분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소나기가 장대기가 내리면 땅이 그냥 물이 흡수되기보다는 물 웅덩이가 패이잖아요. 땅이 흡수가 되기보다는. 하지만 촉촉하게 조금씩 바람비가 내리면 그게 슬슬슬슬 내려가지고 땅속에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세포 사이사이에 이렇게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소금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아침에 제일 처음 하는 게 그겁니다. 아침 루틴이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소금차를 홀짝홀짝 한 컵 마시고 그게 제일 처음 식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이걸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몸속에 수분이 충족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제가 기혈순환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기혈순환을 위해서는 혈액이 일단 맑아야 되고 그래 끈적이지 않아야 잘 순환이 될 거고 그 다음 막힌 데가 없어야 되겠죠. 막힌 데를 없애려면은 여러분들 하수구관을 생각해보면 똑바로 놓여 있으면 물이 잘 흘러갈 거예요. 근데 막 이게 삐그덕삐그덕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면 막힌 데가 있다면 아마 중간에 이렇게 꺾인 데가 생긴다면 그게 찌꺼기가 생기겠죠. 그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물을 잘 마셔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수관을 똑바로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골격을 바로 해주는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골격을 바로 하거나 지압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해서 골격을 똑바로 해주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고 지금